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현대인에게 스마트폰 없는 하루는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작은 화면 속에 담긴 정보와 재미는 일할 때도 쉴 때도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운전을 꽤 오랫동안 해왔지만 자동차와 교통 상식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우리는 어김없이 스마트폰을 켭니다.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이번 주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친절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TBN 스페셜 도로의 숨은 영웅 87화 친절한 자동차 생활 한동우 패스트랩스 대표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직장 생활과 블로그 운영을 병행하며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전한 한 대표는 블로그가 저물고 포스트 시대가 열리자 물 만난 고기처럼 전문적인 글을 꾸준히 올립니다. 그리고 소위 이야기하는 반응이 터진 콘텐츠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계속 고민했던 게 여기 신차 뉴스밖에 없는 이유는 돈이 되니까. 저처럼 막 그 세차장 찾아다니고 도로에 대해서 뭘 쓰고 하는 거 돈이 안 되니까. 이 돈이 안 되니까 안 쓰는구나. 뭐 어차피 나는 직장인이니까 월급 받으니까 난 돈 안 되는 걸 쓰자 해서 이제 도로에 대해서 막 상식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유튜브를 사람들이 하지 않을 때 유튜브에 그냥 영상을 하나 올려봤었어요. 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반자율 주행 기능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할 때 단점 같은 거. 근데 그게 이제 메인에 한번 뜬 거예요. 약간 댓글이 막 진짜 알람이 그냥 1분에 막 몇백 개씩 다다다닥 걸리길래 이게 뭐지? 했는데 보니까 메인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요거네. 요게 반응이 왔다. 오케이 해서 이제 그쪽으로 계속 만들기 시작했어요. 현재 잘 사용하는 운전자도 있겠지만 그런 기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운전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한 대표가 당시 영상으로 제작했던 크루즈 컨트롤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100km 속력에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 차는 100km에 맞춰져 있잖아요. 자, 그러다가 80km 가속 카메라를 만나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력을 줄여요. 80까지. 줄인 상태에서 다시 이 100이 되기 위해서 리셋 버튼이 있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면 내가 초반에 맞췄던 거에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 되게 좋은 편리한 기능인데 내가 속도를 80, 70까지 떨어뜨린 상태에서 리셋을 눌러버리면 차는 이 100을 맞추기 위해서 갑자기 올라가요. 왱 하면서 이거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좋은 기능이지만 그렇게 되면 연료 소모도 더 심하고 오히려 리셋 버튼은 이럴 때 쓰지 마라. 그냥 발컨이라고 이제 다리로 천천히 밟으면서 100을 맞춰 놓은 다음에 버튼을 눌러라. 그래야 연료 소모도 덜하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지금은 개선된 기능이지만 당시 이런 내용을 잘 몰랐던 운전자에게는 상당히 도움되는 정보였습니다. 이전부터 자동차 콘텐츠 제작에 더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한 한 대표는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 회사를 차리게 되죠. 이제 취미가 아닌 진짜 업이 됐으니 본격적인 공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로 전문적으로, 그러면 한 가지 주제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더 이제 공부를 했었어야 됐고, 그때부터 공부를 좀 했었어요. 도로교통법이나 뭐 우리나라 도로에 대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때 막 다니면서 인터뷰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아스팔트를 까시는 분들 밤에 작업 중이면 그때 막 여쭤보고 했었어요. 한 대표가 콘텐츠를 제작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적이고 유익한 내용을 담았다고 해도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죠. 우선 주목을 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좀 달라야 된다라고 싶었던 게 그러면 전문적으로 쓰지 말고 조금은 재밌게 쓰면서 전문성을 줄 수 없을까 해서 그때 만든 게 차소서 그리고 차소설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차를 의인화해서 차소설을 한번 써보자 우리.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뭐 소나타입니다. 우리 형은 그랜저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반응이 꽤나 많이 좋아서 그때 팔로워가 굉장히 많이 늘었었어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 시선을 잡기 위해 가장 공들이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공감을 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신차가 나왔을 때 뉴스를 보면 공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타보지 않았던 차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일상에서 뭐 이런 도로 뭐 움프 파인 곳 지나갈 때 이런 느낌이 났을 때 이렇지 않냐,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공감을 주고 뭔가 해답을 주는 방식으로. 두 번째는 친절입니다. 전문성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가끔 일반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데도 이해했다 치고 쓱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무척 불친절한 결과물이 되는 거죠. 목표가 되게 친절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친절하다라는 이야기를 아직도 저희 직원들한테 콘텐츠는 친절해야 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친절한 콘텐츠를 완성하기 위해 한동웅 대표와 직원들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신차를 소개할 때 요번에 나온 이 차는 트렁크 용량이 뭐 46리터다라고 하면 46리터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는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46리터다라고만 적어놓고 46리터기 때문에 좋아졌다라고만 적어줬는데 소비자들이 봤을 때 저게 어느 정도라는 거야? 이전은 몇 리터였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쓰지 말자. 좀 더 직관적으로 친절해야 돼 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럼 골프백이 몇 개 들어간다 라고 쓰겠다. 근데 그때도 또 한 번 제가 태클을 걸었어요. 너 골프 치니? 안 친대요. 나도 안 쳐. 야, 우리가 골프백 사이즈 이게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수치상 라면 박스 사이즈 어때? 이게 몇 개가 들어간다. 더 직관적이잖아. 네, 그렇게 해서 컨텐츠를 친절하게 쓰자. 친절하게 보여줘야 돼. 그게 이제 저는 친절한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좀 친근한 걸 만들고 싶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친절한 콘텐츠는 이론과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발로 직접 뛰어 결과에 도달했을 때 완성됩니다.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도 실제로 시승차를 받아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도 주행만 했어요. 연비 테스트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죠? 근데 기자들이 연비 테스트 할 때 고속도로를 달리거든요. 고속도로는 당연히 연비가 잘 나오니까 그럼 사람들은 도심과 고속도로와 이런 걸 다 합친 연비를 원할 것 같다. 그래, 부산까지 국도로만 가자. 14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강안리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연비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올라올 때는 고속도로 타고 올라와서 연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는 사람은 당연히 흥미로워했지만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죠. 그래도 친절하니까 이 콘텐츠가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제 실험 영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벽에 부딪히는 게 차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쉽지 않아요. TVN 스페셜 도로의 숨은 영웅 87화 친절한 자동차 생활 한동우 패스트랩스 대표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